일부 지자체에서 일반 시민과 복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선불카드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금액까지도 가리면서 인권 감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개발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면역항체개발센터도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랜드가 2035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사실상 재창업 수준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2030년으로 예정되면서 투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방의료원 교섭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 시민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급되는 카드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반면 원주시는 금액 자체를 스티커로 가리면서 높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홍색과 연두색, 남색의 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카드 색깔별로 금액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계층별로 다른 색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장에 나서 사과를 했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는 금액 자체를 가리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24일부터 발행된 모든 카드에는 금액이 표시된 부분에 힘내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원주시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스티커를 인쇄했습니다. 이번에 그 소비 쿠폰을 발급하게 되면서 그 카드에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이 복지 대상자분들의 약간 좀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저희가 금액을 좀 가리고 저희가 드리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카드를 받는 시민들도 원주시의 이 같은 배려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 같은 것도 살려주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한편 원주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256억 원이 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해 36.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1,040억에 육박하는 소비 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요즘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항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항체를 치료제로 만들기 위한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개발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면역항체개발센터도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이 항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항체 클러스터 내 모든 연구 기반 조성이 완료됩니다. 홍천군은 앞서 지난 2013년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1단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중화항체센터를 중심으로 1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한 상황인데 일부 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하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이미 구축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바로 옆에 있는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이제 거의 그 하드웨어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홍천군은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가 준공되면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이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9개 기업이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입주 희망 기업은 더욱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항체 클러스터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다 기회발전 특구로까지 지정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이점을 두루 갖추게 됐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건축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하고 여러 가지 기업 세제 혜택 이런 것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 정주 여건 개선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공사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입니다. 2027년까지 기숙사와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완성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사실상 재창업 수준의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경쟁 상대가 될 오사카 카지노가 2030년 개장할 예정이어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K-히트 1.0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됩니다. 핵심은 카지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 소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연과 의료관광, 국제회의 유치 등 4계절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비카지노 영역 매출 비중을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20년 넘은 노후 카지노를 개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2카지노 건립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5천억 원, 2035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랜드는 현재 매출 수준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더 키워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나아가는 게 목표고 그 목표의 매출은 5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K-히트 종합 마스터 플랜을 밀고 나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비전을 실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제2카지노 조성 등 1단계와 랜드마크 호텔 신축 포함 2단계 사업은 우선순위를 추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2030년 오사카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대응이 늦어질 경우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규제 완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와 외국인 베팅 한도 상향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간 총량제 전환, 내국인 베팅 한도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추가 규제 완화에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규모의 좀 소폭 확대, 또 그다음 일부 규제 효과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규모라든가 영업 방식의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됩니다. 국제 이 관행에 맞는 제도로 탈바꿈을 해야만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폐광 지역에선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 육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도 포함돼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일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는 강원랜드의 복합 리조트 도약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4개 폐광 지역이 함께한 2025 폐광 지역 발전 포럼도 열렸습니다. 폐광 지역에선 강원랜드 재투자를 비롯한 폐광 대체 산업들이 새 정부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에 걸맞게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춘천을 발전을 위하여 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력 덕분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의정 운영과 청소년 의회 체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작은 변화들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제겐 가장 뜻이 깊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춘천시의회는 더 나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례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청렴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태권도 본부 유치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춘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 개최를 하여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인구 감소 등 중요한 현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 폐지 문제나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할 때입니다. 찬반이 크게 갈리던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이끌어가며 의회를 논의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내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의정 활동은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하는데 때로는 정치적 견해차로 감정이 앞서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바라보셨던 것도 의장인 저를 포함해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 의회인데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기반을 다졌던 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실을 보는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 중심의 의회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중심의 의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믿을 수 있는 춘천시 의회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늘 시민이었습니다. 남은 1년도 초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시 집행부와도 협력하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의 편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충고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방의료원 교섭 조정안 수용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는 지난 23일 중앙교섭이 마무리되면서 24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도내 5개 의료원 파업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임금은 2025년 공무원 기본급만큼 인상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의료원은 임금 인상 지급 시기를 별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